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여러분과 처음 모실 주제는 이해훈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이해훈의 칼부림. 예, 야,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예, 어쨌든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훈 전 의원,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죠. 예.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정확하게는 그저께 저녁입니다만은 이해훈 전 의원에 대해서 새로 신설될 기획예산처,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입니다. 원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부가 이제 따로, 재정경제부가 따로 이제 돼 있었다가 그것이 합쳐진 상태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 분리시켰죠. 예산 기능을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떨어뜨려서 기획예산처 를 만들고 이제 장관급직 부처인데 여기에 초대 장관으로 이제 이해훈 의원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전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해훈이 누군가 서초갑에서 3선을 내리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이니까 17대, 18대 그리고 20대 이렇게 3선 의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서울대 82학번이에요. 경제학과 82학번인데 나이는 한 살 늦어서 64년생 부산에서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UCLA 캘리포니아 주립대 LA입니다. LA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 박사 한나라당에서 원내부대표 수석 최고위원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뛰쳐나간 사람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죠. 거기서 이제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냈던 중진 정치인입니다. 네, 보수 정치권의 중진 정치인. 사실은 정치를 2002년도에 16대 국회 총선이 끝나고 2002년도 17대 총선이 되기 한 2년 전에 그다음 나경원 현 의원 그리고 이제 조윤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전 의원들 지냈고 랑 같이 3인방 비슷하게 해서 한나라당으로 이제 영입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초갑을 공천을 받았는데 이 시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제 김태호라고 동명이인이 있죠. 지금 뭐 저기 경남 합천 뭐 이쪽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제 김태호 의원이랑은 동명이인인데 그보다 훨씬 앞서야 됩니다. 1935년생이니까 지금 생존해 있으면 만 90세가 되는 분인데 이 김태호 의원이 이제 4선 의원을 지냈고요. 보수당에서 다수 의원을 지냈고 내무장관까지 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00년 12대, 3대, 14대, 그 다음에 16대 뭐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내다가 이제 16대 2002년도에 그런 이제 사망을 하고 그때 정치권으로 이제 이해훈 씨가 들어옵니다. 이제 원래는 자기 시아버지의 지역구 이제 울산 지역을 이제 물려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반발이 붙여서 거기는 안 되고 대신에 서초갑 뭐 좋다면 좋은 대로 이제 공천을 받은 케이스인데 생전에 이게 이 김태호 전 장관이 만약 정치를 물려준다면 후계를 구도를 잡는다면 내 아들 김영세인가 연세대 교수를 지낸 분인데 보다 내 며느리가 더 적합하다 이럴 정도로 정치에 적극적이고 또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남편은 영국으로, 그다음에 이해훈은 미국에 그대로 남아서 지내다가 이해훈이 다시 영국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다시 각각 연구의 길을 걸었는데 거기서도 주말 부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김영세 교수는 연세대학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해훈은 KDI 정책개발원으로 들어와서 KDI 연구위원으로 해서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 시절에 사수가 이제 유승민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인데 이때 이 사수를 한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나중에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친 유승민계 활동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같이 탈당도 하고 저기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탄핵 대열에 동참을 하고 바른정당도 같이 만들고 그랬던 이런 이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 지명 소식을 딱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야, 이럴 수가, 그럴 수가, 뭐 이런 생각이었고요. 충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같이 발표됐던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죠. 민주당에도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뭐 보수정당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 예. 그때 보수정당을 해서 조순 그 당대표와 함께 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나라당에도 있었고 김부겸 등등과 함께 민주당에서 같이 옮겨간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독수리 오영재라고 불렸던 이부영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던 김성식 전 의원, 나중에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가 만든 국민의당 2016년도 그때 거기서 이제 해서 뭐 관악에 출마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재선을 한 인물인데 굉장히 그 실력이 있고 또 깔끔한 성격의 이 정치인입니다. 이 김성식 전 의원이 이제 이 국민경제자문회의, 그 자문 그룹이죠. 예, 대통령의 자문을 받아서 또 자문을 이제 그 조언을 해주는, 경제 조언을 해주는 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제 장관급 차장, 자문회의의 이제 의장이 이제 대통령이고요. 부의장으로 이제 또 임명을 받습니다. 여기는 뭐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김성식 씨가 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에 또 같이 임명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 이혜원은 그럴 수가, 김성식은 그럴 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조정식 육선 의원 민주당 거기 이제 정치특보로 대통령 정치특보로 발령을 받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오래 뭐 한 35년 40년 가까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했던 이한주 전 교수에 대해서는 또 정책특보로 임명한 거를 보고서는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혜훈에 대한 인사는 저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협치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인가? 통합도 아니죠. 사실은 사람 빼오기,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의 성격이 굉장히 짙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힘 뒤통수 치기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한, 좋습니다 하고 보수 정체성을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확 벗어던지고 이제 그 이재명 진영으로 달려간 이혜훈은 그 깐 이마를 다시 한번 깐 그런 케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심하게 좀 얘기했지만은 이혜훈의 그 자기가 몸담고 있던 우물에 침 뱉기 아니면은 칼부림이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상대 진영 인사를 장관직으로 대통령이 야당 인사를 장관직으로 지명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상대당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상대당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상대당의 동의를 얻어서 그거를 갖고 이제 장관직에 임명하든지 하는데 역사상 이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 김두관 그 당시에 무소속이었는데 전 남해군수가 직책의 모든 경험의 모든 것이었던 김두관을 기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사람으로 만들었던 경우가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돼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명박 친박근혜 완전히 뭐 원수지간에서 같은 당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세우려고 했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으니까 최경환 의원이 경제 전문가지. 근데 최경환 의원은 친박의 좌장이었어. 야, 저 어떡하나? 그러다가 직접 부릅니다. 박근혜를 청와대로 불러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최경환 의원을 좀 이렇게 좀 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곱게, 아주 귀히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 그렇게 하시죠. 능력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다른 당은 아니지만 같은 당내 반대 계파에 있던 사람을 쓰기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도 이게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김대중 때는 이제 좀 경우가 다르죠. 김대중 때는 김종필, DJP가 연합이 돼서 공동정부, 코얼리션 거버먼트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DJ와 JP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같이 합세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합시다. 공동 선거, 전략을 공동으로 세워가지고 선거를 연합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승리를 이끕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계약을 서명했던 게 뭐냐면은 정부를 구성하면 DJ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구성하면 강요를 반반으로 나눈다. 50대 50으로 나눈다. 이런 게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임기 반 지나면은 내각제로 돌아간다. 물론 그거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에 공동정부 구성에서 내각 컴바인드 캐비넷 연합 연립내각 구성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무려 8명과 9명의 장관이 JP 진영에서 김대중 정부의 초대 내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당 진영이지만 이미 각서 합의가 돼 있던 상황이었던 게 케이스가 다르죠. 또 하나 재미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당선자 시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당시에 김부겸 민주당 쪽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총리까지 지낸 사람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안 됐어요. 나중에 후일담으로 김부겸 씨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총리라고 하는 게 또는 저 상대방 진영의 사람을 쓴다고 하는 게 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 진영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나는 나로서 또 민주당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상대의 동의와 승낙 없이 그 사람을 내 사람인 양 정부 요직에 쓰는 건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전 의원, 보수당에서 뼛속까지 보수인 것처럼 보였던 그 이해운 의원을 이에 자기 장관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고 장동혁 대표를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 나의 실용, 노선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국가 운영에 이렇게 필요한 인재가 있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 장동혁 대표가 그 마다할 리가 없겠죠. 아무 말도 없이 빼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아니다. 이거 빼오기다, 이거는. 이거 갈라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훈은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부채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부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이러한 그 주장을 계속을 했었고요.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제화를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노사관계에서 제일 그 큰 변화를 일으켰던 법안 통과, 뭐죠?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이해훈이다. 예. 이런 인물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기본소득, 이재명 대통령이 뭐 도지사 시절이었던가 아니면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공개적인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그럼 이재명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까지 공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경제, 정책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 자기 철학과 보수 철학, 보수 이념, 보수 가치와 맞지가 않는다. 예. 기본소득 비판하고 국가부채 비판했던 사람이다. 예. 근데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또 어떠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계엄을 하고 나서 이해훈은 시종 계엄의 정당성, 적법 절차에 훼손되지 않았던 문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계속 옹호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만 여러분들 아시듯이 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이것이 내란으로 엮이고 탄핵으로 갈 사안이냐,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저는 계엄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어요. 근데 이해훈은 그렇지 않았어요. 계엄? 뭐가 잘못됐지? 절차적으로 적법한데? 예, 이런 입장이었고요. 탄핵 반대 시위에 가가지고 목청 높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지금 뭐 영상이 준비 안 돼서 조금 아쉬운데,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 이재명 야당 권력이, 야당 다수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29명의 강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을 29명씩이나 탄핵을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습니까? 이재명, 야당이 내란을 저질렀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절규하듯이 그 연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해훈이다. 그런 이해훈이 반단 집회에 참석하고, 체포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아니, 그리고 뭐 또 김문수 대선 후보 때, 김문수의 대선 캠프에 정책본부장을 지냈죠. 뼛속까지 보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 척결, 이거 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 중에 가장 충격적인 조치가 뭐였습니까? 국무원들 휴대폰 다 조사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해. 전국의 75만 공무원들을 전부 다 유저 서스펙트, 잠재적 범죄자, 장재적 혐의자로 몰아세워가지고 전부 지금 내란 TF가 다 부처마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아니,
그 잣대를 보면 당연히 내란 척결 세력의 대상인데 그 대상인 이해훈을 장관에 세워 그것도 국민의힘과 상의하지 않고 언질도 주지 않고 빼가듯이 그렇게 세운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해훈의 이 정치적 이게 뭐랄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내란 행위 동조 세력 과단 이해훈이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까 했더니 오늘 참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사무실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그 도어 스태핑 내용 여러분 잠깐 좀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행위고 불법행위입니다. 당시 나는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범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저에 대한 장관직 제안은 내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나의 오판을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과 그 다음에 또 범여권 전체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뒤통수를 때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당파성에 매몰되어 있어서 국가위기의 실체를 놓쳤습니다. 내가 당파성에 매몰돼서 내가 보수 가치에 매몰돼서 국가위기의 실체를 놓쳤다? 이런 말인가? 이거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나의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이 좋기로서니 아무리 이렇게까지 면종복배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권력의 단맛, 꿀맛을 찾아가야 되나? 저는 굉장히 참 이 권력의 무상함, 정치의 무상함을 좀 느낍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재명 왜 그랬을까? 지방선거 중도를 의식해서 이의원이 간다고 중도가 가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장관직 기획예산처 장관을 뽑는데 인선난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재인 때 경제수석을 지냈던 안유란 씨라고 있는데, 예, 이 안유란 씨가 예산 전문가입니다. 기재부의 예산 실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제2차관, 즉 예산처관을 지낸 겁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경제수석을 이제 9개월, 7개월 만인가 물러났는데, 물러났을 때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반대해서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안유란 씨의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직을 제안을 했는데 안유란 씨가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인선난을 겪고 나서 그 대상 순위로 이혜원 씨를 낙점을 하고 인선난을 해소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리 해도 오늘 봤잖아요. 지금 이혜원이 내란 제가 부족했다.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다. 내란은 내가 판단이 부족했다. 실체를 파악 못했다. 머릿속에 사과드린다. 내란 극복을 위해 쓰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이끌어내서 내란몰이 활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두 번째. 그리고 향후 재정 확대로 재정 파탄에 대한 여론 비판이 막 휘몰아칠 때 방패막이 총알바지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겠다. 이게 세 번째 목적이다. 국힘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혜원에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하고 환영합니다. 잘해보세요 이렇게 합니까? 2년간 노선을 놓고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생사를 건 승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잘 가라면 따뜻한 위로의 말, 따뜻한 격려의 말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건 정치 현실이 간단치 않다. 그래 낭만적인 게 아니다 생각을 들고요. 저는 이혜훈이 정책 소신을 지키지 못하면 오래 못 간다. 정책 소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오래 못 간다. 이 소위 국가재정 확대 그다음에에 대한 반대라는 소신, 예? 그리고 기본소득 반대라는 그 소신을 지키면 어떻게 오래 가겠어요? 장관인데. 근데 그것을 회절하고 그것을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그 만절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저는 이혜훈이 그냥 그렇고 그런 정치인이었구나. 보수를 인 줄 알았더니 보수를 가장한 저런 사람밖에 안 됐구나.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혜훈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내각에서 어떻게 자기 소신을 펼지 아니 소신을 굽히고 회절하는 사람 사례로 남을지 두 눈 똑똑히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